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살짝 잡고 안구에서 떨어뜨리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만으로 볼 수 없는 효과를 이 뒤트임, 밑트임 수술로 볼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승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술한 뒤트임, 밑트임 수술 케이스를 사례로 들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눈이 과연 뒤트임을 하기에 좋은 눈일까? 요거를 알아보려면 지금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뒤트임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뒤트임 수술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 눈꼬리 부분에 피부를 절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아랫눈꺼풀의 끝단을 뒤쪽의 안아골에다가 당겨서 고정 봉합을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안각 고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술 과정을 토대로 하면 어떤 눈에서 뒤트임 수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환자분은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눈이 상당히 좌우로 폭이 좁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눈꼬리가 높은 것을 불만사항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술을 진행했는데, 눈꼬리하고 이 골격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뒤트임 수술을 하기에 적합한 눈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안아골이 너무 넓으면 이 눈꼬리의 이 아랫눈꺼풀의 끝단을 너무 과도하게 당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복원력이 상당히 커지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안아골에서 눈꼬리가 유착되기도 전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새로 고정했던 자리와 다시 돌아간 자리 사이에는 흉터가 과도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눈꼬리에서 안아골까지의 거리는 대략 5에서 7mm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사실 이것은 별로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살짝 잡고 안구에서 떨어뜨리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 아랫눈꺼풀이 얼마나 힘이 좀 있는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방법인데, 이 눈꺼풀을 당겨봤을 때 안구에서 정말 딱딱하게 안 떨어지고, 그리고 잘 안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수술을 해보면 당겨놨을 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눈꺼풀이 딱딱하고 잘 안 늘어나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잘 늘어나는 분들이 뒤트임 수술을 하기에는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눈꼬리가 끝나는 위치가 안구의 완전한 측면이 아니라 살짝 안쪽에서 끝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뒤트임 수술을 했을 때 더 많이 눈동자가 열리면서 가시적으로 눈이 옆으로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눈꼬리가 충분히 측면에서 끝나는 분들은 뒤트임 수술을 하더라도 내가 정면에서 거울을 봤을 때는 눈이 길어지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고, 다만 눈꼬리가 내려가거나 아랫눈꺼풀 위주로 확장이 되는 효과는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교적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적합한 케이스라서 저희가 뒤트임, 밑트임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수술 직후 사진을 보시면 이분처럼 전반적으로 눈이 작은 분들은 뒤트임, 밑트임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쌍꺼풀 수술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전에 눈의 길이에 비해서 가시적으로 길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눈꼬리의 위치도 수술 전보다 대략 2에서 3mm가량은 내려간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눈꼬리가 오른쪽 눈꼬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눈꼬리가 높은 쪽 눈이 대개는 바깥쪽 흰자가 더 좁기 때문에 눈이 작게 되거든요. 눈꼬리의 위치가 달라서 눈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을 조금씩 조절을 해서 양쪽 눈꼬리의 위치나 크기를 대칭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눈의 바깥쪽 흰자 부분이 확장되는 면이 훨씬 넓어진 것을 더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이 조금 나와 있고, 요걸 일부러 테이프로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눈 수술을 하고 나서 나일론 실을 쓰는데, 뒤트임 수술을 할 때는 나일론 실을 쓸 경우에는 이게 점막이나 피부를 조금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흉터를 오히려 조금 더 두드러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부드럽고 연약한 실크라는 실을 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술 후 대략 1개월 후에 사진을 보시면 수술 효과를 확인을 해보면, 좌우 눈의 폭이 수술 후에는 눈에 띄게 확장된 것으로 보이고요. 눈꼬리의 위치도 상대적으로 높았었는데 이것도 낮아지면서 조금 더 눈매가 선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좌우 눈꼬리의 위치가 다름으로 인해서 왼쪽 눈이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조금 더 높아 보였는데, 이런 것들도 수술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대칭적으로 교정이 된 것으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만으로 볼 수 없는 효과를 이 뒤트임, 밑트임 수술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눈동자 바깥쪽에 있는 이 흰자, 삼각형의 흰자, 이 모양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측면 사진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수술 전보다 수술 후에 눈동자 바깥쪽의 흰자 부분이 확실히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은 정면 사진으로도 충분히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수술 전에 좀 사나운 인상을 개선하고 싶은 분이었는데, 수술 후에는 눈꼬리도 상당히 내려가고, 그리고 눈의 길이도 상당히 확장이 돼서 선한 인상을 가지게 되셔서 상당히 만족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뒤 밑트임 수술을 어떤 분들이 했을 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닥터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